그날 진료실 문이 열리던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눈가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눈물이 번져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울음을 억누르는 마지막 방어선처럼 보였다. 62세, 결혼 40년 차 가정을 지켜온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이 저를 더럽다고 했어요. 그녀는 며칠 전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함께 있던 중 갑자기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자신도 놀라고 당황했지만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반응이었다.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 그 한마디에 그녀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고 침대는 갈라졌으며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몸을 원망했고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더러운 걸까 이를 되뇌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중년 부부들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서로의 눈을 피하고 침묵 속으로 갇히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모르니 당황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반응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치심과 공포가 남는다. 다시는 나를 만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내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점점 더 깊이 상처받는다. 그녀는 점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심을 나눈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당신은 아내의 눈빛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원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남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여성을 100% 만족시키는 방법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해와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문을 함께 열어보자. 오해의 시작 그건 오줌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날 그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그게 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겁이 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액체가 투명했나요? 냄새는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냄새도 안 나고 약간 따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단호하게 오줌이라고 해서 저도 순간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응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반응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그 낯설고 미묘한 차이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상처받는다. 그녀가 경험한 것은 스캔샘 분비라 불리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었다. 스캔샘은 여성의 요도 근처에 위치한 작은 분비샘으로 흔히 여성 전립선이라 불린다. 이 부위는 감정적 연결과 신체적 자극이 함께 작용할 때 반응하며 쾌감의 정점에서 특정한 액체를 분비할 수 있다. 그 액체는 소변이 아니며 전혀 다른 성분과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건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남편은 그것을 실수로 여기고 어떤 아내는 그것을 병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보았다. 이 작은 생리적 반응 하나로 인해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를.
이 작은 오해 하나로 인해 몇십 년간 함께한 관계에 금이 간 부부들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남성의 반응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놀람과 불쾌함이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나와? 더럽다. 둘째는 침묵과 회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여성에게는 칼처럼 깊은 상처로 남는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 몸은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다. 스킨십을 피하고 말을 줄이며 자신을 부정한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진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해가 그 사이를 가리고 있다. 성적인 즐거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그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건 부끄러운 반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다. 만약 그날 밤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괜찮아. 내 몸이 아직 반응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 그 단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을 100% 만족시킨다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노련한 테크닉이 아니다. 그건 그녀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반응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단지 이 두 가지 기회와 공감만으로도 수많은 오해가 사라지고 닫혔던 마음은 다시 열린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상처를 주는 단 한 번의 시선, 그 차가운 반응이 모든 욕망의 불빛을 꺼뜨린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몸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아요.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사라졌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겁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반응에서 시작됐다. 당황한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당신, 지금 오줌 싼 거야. 그 짧은 말, 그 시선, 그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거절의 신호로 다가왔다. 그녀에게 그것은 이렇게 들렸다. 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내 몸은 이제 더럽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건 외도나 폭력 같은 큰 사건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아주 조용한 칼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의 무표정, 사랑한다 믿었던 사람의 침묵, 그 눈빛 하나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무너짐은 눈물도 소리도 없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삶의 빛을 꺼뜨린다. 여성은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변해도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닌 오해, 따뜻함이 아닌 당황, 손길이 아닌 거리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스스로를 더럽다고 여기고 자신의 몸의 반응을 죄처럼 느끼며 다시는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처음엔 혼란스럽다. 왜 아내가 갑자기 멀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말 없는 저녁, 각자의 이불, 줄어드는 대화. 그들은 여전히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한마디 말, 그 놀란 표정 하나가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들렸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냥 놀라서 그랬을 뿐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여성의 마음은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 그 자체를 기억한다. 눈을 피했던 그 순간, 굳어버린 표정,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웠던 그 밤 그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되새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다. 때로는 불면으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혹은 알 수 없는 통증이나 깊은 우울로 나타난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오해는 단 한 번의 반응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화려한 기술도 비싼 선물도 아니다. 당황하지 않고 지어주는 따뜻한 미소, 부드럽게 건네는 한마디 말, 그리고 그녀의 몸을 수치심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여자를 다시 피어나게 만든다.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괜찮아.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이 말 한마디가 열쇠가 된다. 이상적인 남편의 태도란 결국 이 한마디로 표현된다. 당신 몸이 아직 건강해.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날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당신 몸이 아직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 그런 일을 겪었다고 했다. 몸에서 예상치 못한 액체가 흘러나와 당황했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건 당신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많은 남성들이 모른다. 어떤 말이 여자의 마음을 녹이고 어떤 태도가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지를. 그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그저 놀라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녀의 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상적인 반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당황하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찌푸리기보다 신기하다라며 웃어주는 것, 불쾌해하기보다 아내 몸이 아직 이렇게 반응하다니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을 감정의 밤으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난 추억을 나눈다. 꼭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 함께 웃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 그녀는 말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요. 모든 남편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녀가 민감해질 수 있는 그 순간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그녀를 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성을 100% 만족시키는 첫걸음이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묻는다. 그게 정말 정상인가요?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네, 그것은 여성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분비 현상은 단순한 오줌이 아니며 갑작스러운 사고도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 안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 스킨샘, 스킨즈 글랜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다. 스킨샘은 요도 근처, 즉 소변이 나오는 통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남성들이 혼동하기 쉽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 이 기관은 흔히 여성 전립선이라 불리며 여성의 쾌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지스파트이라 불리는 부위를 통해 적절한 자극이 전달되면 이 샘은 무색 또는 약간 탁한 액체를 분비할 수 있다. 여성에 따라 그 양은 다르다. 어떤 이는 소량, 어떤 이는 꽤 많은 양을 경험하며 이는 체질과 자극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액체는 소변이 아니며 냄새가 거의 없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의학적으로도 쾌감의 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생리 현상은 오랫동안 오해와 침묵 속에서 수치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누군가는 오줌을 센 거다라 하고 누군가는 이상한 병이 생긴 것 같다며 걱정한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생명이다. 몸이 반응하고 느끼고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중년 이후의 남성이라면 나는 과연 아내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느끼는 변화를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을까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병이나 이상으로 오해해 상처 준 적은 없었을까요?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사랑에서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언어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내의 눈빛을, 손길을, 그리고 숨결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받는 그 순간, 여성은 몸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이 바로 사랑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라나는 하트 여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3가지 자극법.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기술이 부족한 걸까요? 아내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다 마음, 입보다 눈빛, 그리고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육체적 자극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안전하다는 감정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조용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핵심은 바로 위치, 자세, 그리고 리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존중과 감정의 표현입니다. 위치. 여성의 생식기 윗부분에는 작고 부드러운 주름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별표 스캔셈, 스킨즈 글랜드, 별표가 가까운 자극 부위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표 지스파트, 별표과도 연결됩니다. 이곳을 강하게 누르거나 밀지 말고 손가락이나 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그 존재를 느낀다는 마음으로 자극하세요. 그녀의 반응은 소리보다 숨결에, 표정보다 온기 속에 있습니다. 강하게 하기보다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세. 자극을 줄 때는 손의 위치뿐 아니라 당신의 얼굴, 시선, 손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낮추되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나 허벅지를 감싸 안아주세요. 그 손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의 눈에서 진심인지, 욕망인지, 사랑인지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리듬. 빠르거나 강한 자극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처음엔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시작하세요. 중간에 잠시 멈추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듣는 시간이며 존중의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번 끌고, 2번 흐르고, 3번 멈추세요. 이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그녀의 리듬에 당신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혀끝으로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마른 상태로 자극하지 마세요. 타액은 가장 자연스러운 윤활제이며 당신의 따뜻함이 담긴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몸이 보내는 언어를 듣는 마음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숨소리, 가벼운 움찔거림, 살짝 굳어지는 손끝,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좋아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그녀는 비로소 안심하고 그때부터 몸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교감을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하트. 중년의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것은 경청의 예술, 공감의 예술, 그리고 말 없는 사랑의 예술입니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손끝 하나로 그녀는
다시 당신 안에서 피어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함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입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다시 배우는 것도, 변화한 몸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려 애쓰는 것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라납니다. 중년 이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침묵을 깨고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눈을 피하지 않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장 효과적인 치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주 하루 단 30분이라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몸은 어때? 그날 밤 나도 조금 당황했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데워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수많은 부부들의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아내를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해. 이 말보다 강한 약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처럼 진심을 가진 분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